gave us the story of Atlantis. From Plato comes the story of Atlantis, a great advanced civilization which had navigating and seafaring skills, which could explore the world, which built gigantic buildings, which had advanced knowledge in every area, which was prosperous and powerful. But then Plato says that corruption crept into this society, that it became cruel and avaricious, it became greedy, it began to impose its power around the world. Conceit of Atlantis, that it had become so sure of itself that somehow the universe struck it down, and we have the cataclysm of flood and disaster, and Atlantis is submerged beneath the waves. Now, of course, the view of historians and academics is that Plato's story is just made up. He just made it up to make some political or philosophical point. And why are they saying that Plato made this up? Plato repeatedly states that it is a true story. But then geology comes along, and lo and behold, what do we find? 11,600 years ago is a truly cataclysmic episode in geological history. Mainstream academia has said, no, it's impossible, there could be no lost civilization, we know everything about the past, and it's been dismissed. But the problem is that new evidence keeps coming out, which can't be explained by the existing historical model. New evidence that just doesn't fit the picture. 안녕하십니까, 로브맨입니다. 자, 오늘은 마법은 실제하는가? 애틀란티안의 후예의 비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법을 다룬 판타지 소설이나 게임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구약 성경과 카발라 자료를 보는 과정에서 마법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허무맹랑해 보이는 마법이라는 주제를 접근하다 보면 놀라운 사실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주제는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이 조각난 여러 가지 내용을 퍼즐처럼 맞춰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보로 이해하셔도 되고 주제에 관심이 있던 분은 그냥 재미로 들으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마법은 우리의 생각을 과정 없이 바로 물질화로 실현하거나 현실에서 불가능한 것을 이뤄내는 것을 말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지만 오늘날에도 서구사회나 국내에도 중세에 있을 법한 마법을 직접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과 수많은 단체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들은 일종의 법칙이나 규약으로 구성된 특정한 주문, 의식, 이 동작을 통해 이를 구현하려고 합니다. 이 과연 마법은 실제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는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기자대 스핑크스는 공식적으로 이집트 카프레 왕조 시대의 유적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집트 제18왕조 시대 이 8대 왕이었던 투트모스 4세가 우연히 꿈을 꾸고 기자의 사막 한가운데서 대스핑크스를 처음 발견했습니다. 이 3,500여 년 동안 모래 속에 갇혀 있다가 이 1860년대에 본격적으로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1925년에 이르러서야 그 전체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1950년대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신비 사상가였던 슈발르드 루비츠는 5,000년 전에 시작된 고대 이집트인의 문명은 그보다 훨씬 오래된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영감을 받은 미국의 아마추어 고고학자였던 존 앤서니 웨스트는 1979년도에 새로운 주장을 합니다. 스핑크스는 카프레 왕조 시대의 유적이 아니다. 이 두상은 몸체에 비해 작은 형태로 비율적으로 부조화가 발견이 되며 이 얼굴이 본래의 사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자대 스핑크스의 위치는 천문학적으로 해가 뜨는 동남쪽 사자 자리가 정확히 관측됩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존 앤서니 웨스트는 보스턴 대학의 지질고고학 교수인 로버트 쇼크를 설득해서 1990년부터 이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로버트 쇼크는 1992년과 2018년도에 기자대 스핑크스의 새로운 건축연대와 대용수에 관한 연구문을 발표합니다. 로버트 쇼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대스핑크스의 하단과 주변 지질층에는 시간에 따라 바람에 돌이 깎여서 변형되는 일반적인 풍화작용과 확연히 구분되는 흔적이 있습니다. 비로 인해 수직 방향의 침식 형태가 관찰이 되는데 기자 지역에 침식이 발생된 시점은 대용수가 발생됐다고 추정하는 마지막 빙하기 약 1500년 전과
12,800년 전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스핑크스의 건축 연대는 침식이 발생되기 전 1만 년 전에 충적세 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최근에 밝혀진 사실은 데스핑크스에는 대형 지하시설, 이 네크로폴리스가 연결된 출구가 발견됐는데 이집트 정부가 이를 폐쇄시켜버렸습니다. 이런 주장 때문에 데스핑크스는 이 초고대 문명, 이 애틀란티스와의 연결점을 시사합니다. 이에 대해 주류 지질학, 고고학계의 반발은 상당했습니다. 이집트학의 최고 권위자인 이집트 고대유물관리청의 장관이었던 자이 하와스 박사는 고대 이집트 유물 중 5,000년이 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루이스빌 대학의 케이랄 가우리 박사와 톨레도 대학의 제임스 A 헤렐 박사는 수분을 포함한 모래에 의해서도 데스핑크스와 같은 풍화는 충분히 발생될 수 있다고 로버트 쇼크의 이론을 반박합니다. 그러나 수직 방향의 침식 형태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플라톤은 크리티아스, 티마이오스에서 아틀란티스에 대한 유일한 문헌 기록을 남깁니다. 그 이외에 아틀란티스의 사료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 연구가 쉽지 않습니다. 티마이오스에서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와의 대화 중에서 솔론에 의해 전승되었던 대홍수로 인해 몰락한 리비아와 아시아 대륙을 합친 크기의 아틀란티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플라톤에게 아틀란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했던 솔론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솔론은 플라톤의 200년 앞선 모계손조였으며 고대 그리스의 집정관이었습니다. 이집트를 방문했을 당시 테베의 고위사제로부터 아틀란티스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듣게 됐다고 합니다. 솔론은 고대 그리스의 7대 현인으로 불릴 만큼 당대의 최고 지식인이자 최고 집정관을 지낸 현실적인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이 플라톤은 그가 남긴 이야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아틀란티스의 추정 연대는 일부의 주장이지만 3만 7천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틀란티스의 인종은 유럽인의 조상으로 보는 코카소이드가 아닌 적갈색 피부를 가진 북아프리카의 인디언이나 라틴 아메리카의 토착인종에 가까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애틀란티스의 흔적은 지명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애틀란틱 오션, 북아프리카의 아틀라스 산맥이 이와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애틀란티스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대서양과 북아프리카, 유럽 서안과 멀지 않은 곳에 애틀란티스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아틀란티스를 연구하는 역사학자와 고고학자들은 아틀란티스가 고증이 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존재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플라톤의 크리티아스에서는 역사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은 더 구체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아틀란티스가 BC 9,000년 전에 이 서유럽, 북아프리카, 이집트를 정복하고 아테네와 전쟁을 벌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역사가들은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가 그 시대에 존재하지 않았다. 플라톤이 연대를 잘못 기록했거나 착각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바다의 신으로 묘사된 유명한 포세이돈은 이 아틀란티스의 지배자였는데 그의 5 쌍둥이 중 첫째가 아틀라스로서 해상과 영토 지배권을 받습니다. 이런 연관성 때문에 그리스 신화는 아틀란티스의 존재들을 서술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북유럽의 켈트 신화, 힌두 신화, 페니키아 신화들은 모두 대홍수와 관련된 연관성과 신화적 인물이 공통성을 보이는 것도 모두 아틀란티스의 존재들의 이야기가 구전된 것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신지학회, 아틀란티스 연구가와 유사 고고학계를 비롯한 일부 소수의 단체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아틀란티스에 대한 언급은 19세기에 이르러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러시아 신비사상가 헬레나 블라바스키, 인지학자 루돌프 슈타이너뿐만이 아니라 메소 아메리카 학자였던 프랑스의 성직자 샤를 에티enne 드 브루브와 미국의 고고학자이자 프리메이슨이었던 아우구스투스 르프렌전, 에드워드 허버트 톰슨도 일관적으로 남미의 마야, 잉카, 유카탄 문명이 아틀란티스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정치가 미네소타주 상하원 의원을 지냈던 이그나티우스 로욜라 도넬리는 아틀란티스의 정보를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헌을 남겼습니다. 그는 잘 알려진 프리메이슨입니다.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그는 예수회의 창립자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대표적으로 애틀란티스의 중고로 내세우는 것이 이 전 세계 고대 인류사에서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석조 건축 문명, 이 7,000년 동안 한 가지도 개발되지 못했던 고대의 곡식, 고대 이집트인의 적색인, 고대 아리아인, 고대 켈트인, 이 베르베르인, 에디오피아인, 남미의 토착 적색인종, 유럽 인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스페인의 바스크인, 이 최초의 문자를 창시하고 금속을 재련했던 이 페니키아인이 바로 애틀란티스의 후손이라는 우리의 상식을 파괴하는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1500년 전과 12800년 전 사이에 발생한 전 지구적인 대홍수를 겪은 인류는 이 수렵과 채집을 하는 신석기 사회로 돌아가는데 인류에게 문명의 지식을 전수한 자들이 바로 애틀란티스의 후예 애틀란티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솔론이 애틀란티스의 전설을 전해들은 곳, 이 고대 이집트는 고왕조 이전인 BC 9000년 전부터 애틀란티스의 정복국가이자 지배지였다는 것이죠. 이집트 역사가 마네토가 지식의 전수자였던 토트, 이 헤르메스는 애틀란티스의 존재였다고 말하는 부분과 일치합니다. 7,000년 전 갑작스럽게 고도의 도시 문명을 발생시켰던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뿐만이 아니라 이집트, 아시리아, 히타이트, 페니키아, 이 바빌로니아 문명의 발생의 주체가 바로 애틀란티엔이다. 유럽 문명의 최초 발생지였던 고대 그리스의 문명도 애틀란티안의 지식이 전수된 것이며 이 남미의 유카탄, 마야, 잉카, 갑작스럽게 발생했다가 사라졌던 미스터리한 전 세계의 문명의 배경에는 바로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대표적인 역정보가 인터넷 웹사이트와 유튜브에 만연합니다. 하이테크 초합금으로 만들어진 우주선을 타고 온 외계 존재들이 굳이 석판에 쐐기 문자를 남기고 돌로 만든 속적 건축물을 남겼을까요? 이런 이야기들은 초고대 문명과 애틀란티스를 은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홍수 이후에 인류에게 문명의 지식을 전수한 자들, 애틀란티아는 연성 콘크리트 방식의 석조 건축에 능통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판타지 세계의 전설 같은 마법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이제부터는 마법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언급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선왕인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지식을 보유한 자이며 가장 지혜로운 자로 추앙받습니다. 그 이유가 그는 최고의 카발리스트이자 마법사였기 때문입니다. 카발라의 모든 지식도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서 전수된 것이며 이 또한 애틀란티안의 지식이라는 것이죠. 1947년 이스라엘 사해의 서쪽 키르벳 쿰란의 동굴에서 히브리어, 아람어, 페니키아어, 그리스어, 라틴어로 쓰여진 다량의 두루마기 종교 문서가 발견됩니다. BC 2세기경에 작성된 이 문서들은 고고학적으로 가장 역사적인 발견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해사본 혹은 쿰란 문서라고 부릅니다. 이 중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 사본이 있는데 페니키안 알파벳으로 신의 이름을 YHWH라고 표기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요드 헤바브에라고 있습니다. 그리스어식 표기로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합니다. 신은 이름이 없는 자, 아쉐르에 의해 아쉐르, 스스로 존재하는 자 혹은 존재하는 본연의 주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전통적으로 신은 그 누구도 신성의 이름을 알 수 없으며 함부로 불러서도 안 된다고 봤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은 그 이름을 부르고 싶었고 테트라그라마톤의 나의 주님이라는 아도나이의 자음을 합성해서 예호바, 야후와, 야외라고 지칭하게 됩니다.